네, 안녕하세요. 지성공학 포럼 지식인 지성인 제 세 번째 연장입니다. 랭가 디자인 스튜디오의 고차남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약간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나이는 26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미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하여튼 아직 저도 많이 배우는 단계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지만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러브 타이포라고 썼지만은 넓게 타이포그래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면 타이포란 뭔가?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가? 타이포그래피의 정의는 활판으로 하는 인쇄술이나 서체의 배치를 구성하는 것, 그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인쇄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그런 흐름이 형성이 돼서 그냥 문자를 다루는 것, 그냥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자체를 타이포그래피라고 많이들 해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우선 영문자에 있어서 타이포, 활자에 대한 분류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고요. 영문자에 있어서 타이포는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세리프체, 그 다음에 산세리프체라고 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상당히 간단해서, 세리피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장식. 그래서 한번 봐보시죠. 네. 약간 차이가 보이잖아요. 위에가 세리프체고 아래가 산세리프예요. 고백이야? 이거 만들 때 좀 힘들었거든. 이거를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점점 부분에 장식 있죠. 장식을 세리프라고 해요. 그래서 산세리프에서 산이 뭔가, 왜 불어로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야. 넌 뜻이에요. 네. 넌.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장식이 있는 채다, 아니면 장식이 없는 채다, 이렇게 해서 세리프와 산세리프체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이거를 어디 나라 한글로 말이라고? 어디 나라가? 불어, 프랑스. 이거를 한글로 치면은 명도체와 고딕체, 똑같이 장식이 있나 아니면 장식이 없나, 이거는 큰 분류예요. 큰 분류. 한글로는? 한글로는. 네. 네. 다 이렇게 이야기를 쓴 거 아니야? 이야기 쓴 거 아니야? 놀아준 게 나나. 잠깐만, 내가 이걸 만들 때 너무 한적해가지고. 그러면은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 완전히 제 주관인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세리프체 위에서부터 타임즈, 갸라몽, 바스커빌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임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잡지요. 그죠? 영국의 더 타임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연도가 1931년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타임즈지가 좀 그때까지는 다른 문체를 써왔는데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쉬운 문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게 이 타임즈예요. 정식으로 그때로 말하면 타임스 더 뉴 로만이라는 게 따로 정식 명칭이 있는데, 글자가 읽기 어렵다고. 새로 만든, 좀 더 쉬운, 독자가 읽기 쉬운 문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역시 철저히 읽기 쉬운 문체라는 것을 컨셉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읽기 쉬운, 영문을 했을 때 읽기 쉽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자이너를 위한 문체라고 보기보다는 독자를 위한 문체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네요. 하지만 영국인의 젠틀함이라든지 아니면 견고함,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문체입니다. 타임스체. 다음은 갸라몽인데요. 이거는 16세기에 프랑스의 문체예요. 프랑스 활판 제조소에 갸라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대로 이름을 딴 거죠. 이 활자가 어떤 평가냐면 전형적이고 고전적이지만 우아하고 세련되다. 잘 모르겠는데. 전형적이고 고전적이지만.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런 걸 나타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서체라고 하면 뭐가 있냐 했을 때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갸라몽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세리프체의 마지막은 바스커빌인데 이거는 타임즈와 같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이게 좀 더 훨씬 옛날이죠. 타임즈가 이제 1900년대면은 이건 1700년대. 원래 세리프체 자체가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석판 있잖아요. 석판에서 이제 따온 글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 바스커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안해. 좀 너무 깊게 들어갔네. 아니야 깊게 들어가 충분히 좋아. 이게 역사적으로는 약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시대적으로 또 이것도 분류가 많은데 이거는 올드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의 중간 단계다. 이게 중간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타임즈는 모던인가? 모던. 이렇게 해서 과대기적 편제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불러왔어요. 뭐 비례적으로도 친밀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특징 때문에 미학적으로도 가독성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약간 슬펐던 게 이걸 만들어진 이제 바스커빌이라는 분이 그때는 영국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았어요. 되게 불평했어요. 질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영국 내에서는 좀 호평이 있는데 혹평. 근데 반대로 프랑스나 아니면 미국 같은 뭐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던가 신문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활자 제조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핑크의 그런 역사.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쁘니까 지금까지도 유명한 하나의 세리프의 대표적인 활자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세리프제로 넘어가 볼게요. 헬베티카, 아리아, 투트라. 이거 더 다양하네. 모양이. 그치. 우선 맨 위에 거 헬베티카인데 저는 이걸 보면 진짜 감탄이 나와요. 이 헬베티카의 문자의 별명이 뭐냐면 서체의 왕이야. 서치의 왕이요. 글자 중에 글자, 왕 중의 왕. 그런 별명이에요. 이게 진짜 유명해요. 이 글자는 하도 많이 나와서 심지어는 디자이너들끼리 농담을 볼 때도 이번에 영문자로 좀 표지를 영문자로 하는데 뭘로 하냐. 진짜 고민된다. 그냥 조용하고 헬베티카 해.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도 유명하죠. 이게 특징이 상당히 심플한데 설득력이 있어. 좀 되게 애매하죠. 설득 좀.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가볍지가 않고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 막 그렇게 너무 무겁지만 않아요. 좋은 밸런스. 그래서 이게 포스터에 어떻게 써도 어느 정도는 멋있게 나오게 해줘. 포스터를. 약간 바탕 같은 느낌인가? 바탕체 그런가? 그만큼 또 업계에서는 하도 다들 헬베티카 하니까 오히려 이제 헬베티카는 싫다 해서 오히려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이건 언제나 하나의 선택으로는 되어 있는데 또 진짜 너무 많이 쓰니까 뭔가 쓰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폰트는 그만큼 좋은 폰트니까 기업 로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파나소닉, BMW, 뭐 생수의 에비앙, 네, 무지라고 있지. 무지가 있죠? 그 무지라든지 아니면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차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장르를 거르지 않고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알인데 제가 이거 좀 일부러 골랐어요. 솔직히 위에 헬베티카랑 아리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되시나요? 그냥 두꺼운 거 같은데? 진짜? 예리한데? 하잖아요. 실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컴퓨터계에 두 가지의 큰 손이 있죠? 매킨토시와 윈도우즈와 매킨토시. 실은 옛날에 지금은 둘 다 헬베티카랑 아리알이 둘 다 들어있는데 원래 매킨토시가 헬베티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에서 헬베티카에 좀 비슷한 버금가는 그런 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R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도 상당히 비슷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게임이 하나 있는데 플래시 게임 같은 거. 헬베티카 아까 전에 기업 로고로 쓴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로고에서 헬베티카를 다 RER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헬베티카냐 비교해서 맞춰봐라.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뭐 누가 하는 게임이지? 내가 네가 하는 게임이야? 정답률은 다 맞췄지. 진짜? 아 이게- 이게 너 말고 누가 해? 너랑 디자인을 남을 다 알고. 수신풀이. 이게 거의 차별이 없는데 은근히 또 차이가 많아요. 알다 보면은. 뭐 하여튼 그런 RER이고, 그 다음에 퓨트라. 이건 독일의 바우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디자인 운동으로서 기하학적이고 모던하면서 이제 실생활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한 디자인 기관 같은 거 처음에는 이제 건축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글자라든지 그런 운동이 계속 전파된 그런 바우하우스라는 데였는데, 이거는 바우하우스의 교수의 한 명인 파울 레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그럼 만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기하학적, 그러니까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네모, 세모 그런 거를 많이 그걸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자의 특징은 고급함, 고급감, 그걸 상당히 많이 줘요. 고급스러움. 느껴지나요, 준하 씨? 부럽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귀여운데, 귀여워. 그죠. 이거 기업 로고도 이것도 많이 쓰는데 어떤 브랜드가 많이 쓰냐? 루이비통, 켈빈 클라인, 돌체 가바나. 켈빈 클라인. 켈빈 클라인 거의 다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가 많이 쓰는. 내 이름도 이걸로 쓸까? 그리고 폭스바겐도 이거를 써요. 자, 지금까지 이제 분류법이랑 세리프체랑 산세리프체 세 개씩을 이제 알아봤는데, 자, 단순히 타이프의 기능이란 뭘까? 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타이프의 기능. 정보 전달로서의 기능. 아무래도 이건 문자가 문체예요. 뭐요? 네, 나눔곡 나눔곡. 이게 나눔곡 어떻게 알았어? 보니까 나는 곳이 있네? 나눔 곳이죠? 좀 이렇게 곡선이 있는 곳이 정보 전달로서의 기능. 원래 문자이다 보니까 뭐가 써여 있나, 어떤 것을 전달하나, 그런 거 본문으로 쓰이던지, 뭐 타임드체를 아까 전에 설명을 했을 때 가독성을 중요시해서 만들었다. 근데 원래 타이포를 만들 때 자체에 상당히 가독성을 많이 중시를 하는 게 원래 첫 번째예요. 뭐 구체적으로 더 예를 좀 더 가독성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만들어서 만들 때 예를 들면은 도로 표지판 같은 거.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잘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은 영어의 5랑 0, 5랑 0를 잘 구별이 가도록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약간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미지를 전달한다. 문자는. 프레젠테이션 되게 예쁘게 만들어요.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말투라든지 아니면 어투 뭐 이게 표정이라든지 몸짓, 발짓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근데 문자에서 비교를 하면은 이거를 말하면은 모양에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지금까지 좀 위대한 타이포들을 많이 봐서 후절들 하긴 한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만들어봤어요. 아, 네가 만들었어? 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위에 두 개, 그린 거야? 위에 그린 거야? 두 개를 네가 만들었어. 아니 위에 두 개는 내가 만든 거야. 인서치랑 HY 헤드라인. 여기 디자이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야, 행정병이랑 행정병은 와. 저 뒤에 거는 못 봤거든요. 뒤에 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뭐야? 여기서 이제 재능을 찾는 거야. 대단한데? 인서치가 있구나. 이게 머리에 똑같은- 윈도우 8인가?
이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인상이 많이 다르죠. 각자에 따라서. 뭐 제일 위에 거라면 뭐 아인슈타인은 천재, 뭐 사람이는 천재.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 거는 약간 남자다움이라든지 아니면 굵직굵직.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사람이는 천재.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약간 얇고 이미지 전달하는 이미지 전달. 밑에 거는 완전 장난스럽게. 물론 아 세 번째야? 세번 다 해줘야 돼. 사람이는 천재. 세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돼? 딱 네가 만든 거니까 너의 그게 제일 잘. 사람이는 천재. 무슨 상징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아, 어떤 약간 장난스러운 이미지. 귀여워. 귀여운 이미지. 근데 실은 이게 지금 모양만 해서 그렇지 원래는 크기의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글자 하나하나를 더 강조를 한다든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감정을 더 드러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음. 비율 같은 거 비율이라든지 기하, 크기라든지. 이런 건 그냥 뒤에 두 개 그냥 네가 그림만 그린 거.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캘리그래피 있잖아요. 캘리그래피가 원래 감정을 나타낸다 쓸 때 그거 포함해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그런 정의로 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말고도 하나를 예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위험하면은 커팅을 좀 해줘. 네. 삼성 있죠. 네. 제일 위에 거가 우리나라의 삼성인데 제일 위에 거가 기존의 삼성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는 제가 아무거나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봐보면은 기존에 있던 삼성이랑 밑에는 삼성이랑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밑에 왼쪽 밑에 거는 저건 아마 색깔 바꿔서 빨간색 노란색 하면은 뭐 파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연필 같은 그거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문방구 회사의 로고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기능이 있다는 거. 네. 저건 무슨 죄예요? 삼성은 저건 저를 모르겠어요. 저거 몰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없는 에러. 막은 없음. 막말하면 안 되지. 모르는 게 모르는 그래 내가 A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본 적이 많이 없어. 삼성체야 근데 저게 딱 제일 어울리네. 디자이너가 했을 수도 있죠. 디자이너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타이포의 큰 두 가지의 분류법 그리고 각각의 타이포에 대해 그리고 기능을 봤는데요. 마지막이요. 매듭 말이야. 벌써 끝났어. 너무 위험한 선팅해달라면 아니, 삼성 로고 썼으니까 안 위험한데. 아 그래? 어디로부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는 첫째가 더 위험해. 크리스마스는 한가하네. 원래 그런 거 공격적인 로고 같은 거 그런 걸 쓰면은 클레임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큰 두 가지 분류법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이미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다르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솔직히 조그마한 거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런 걸로도 자기의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은근슬쩍 드러낼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 로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은근히 뭐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각각의 스토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업이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를 다 베이스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 이런 이미지를 얘가 나타내려고 했나 이런 걸 말하려고 했나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